문동주의 2025 시즌 일정의 변화 가능성이 생겼다. 선발이 아닌 불펜에서 시즌을 시작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지난 3일 스프링 캠프를 마친 하나는 오는 8일 청주 두산 베어스전으로 시범 경기를 시작한다. 하나는 올해 5년 만에 포스트 시즌 진출을 목표로 한다. 변수가 있다. 하나는 캠프 전 류현진, 라이언 와이스, 코디 폰세, 엄상백, 문동주로 이어지는 선발 로테이션을 구상했지만 문동주의 개막 합류 가능성은 낮아졌다. 문동주는 지난해 9월 오른쪽 어깨 통증으로 시즌을 조기 종료했다. 이후 겨울 내내 재활에 매진했지만 컨디션 끌어올리는 속도가 늦었다. 호주와 일본 캠프에서도 단 한 차례도 실전 등판을 하지 못했다. 김경문 하나 감독은 시즌 초 우한 이상규를 선발로 기용하겠다고 밝혔다. 선발 탈락이 아니라 복귀 시점이 미뤄진 결정이다. 문제는 복귀 시기와 방법이다. 보통 시즌 도중 복귀하는 선발 투수는 빌드업, 5이닝 이상을 던질 수 있도록 투구 수를 늘려가는 과정을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퓨처스, 2군, 리그에서 선발 등판하며 소화한다. 그러나 하나는 이 과정에서 1군 불펜으로 기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 문동주는 2022년 데뷔 시즌에도 부상 복귀 후 5월 10일 1군에 올라와 데뷔했고 이후 9경기를 불펜으로 던진 뒤 마지막 4경기는 선발로 뛰며 시즌을 마감했다. 이때 연투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최연호 당시 퓨처스팀 감독, 현 1군 감독은 구단은 문동주에 대한 장기 플랜을 마련해 처음부터 신중하게 관리했다. 동주 같은 선수는 현장에서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현재로선 불펜 기용은 우선안이 아닌 여러 시나리오 중 하나일 뿐이다. 하나 관계자는 문동주의 본래 보직은 선발이며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게 준비할 계획이다. 선발은 기본적으로 투구 수를 끌어올리는 게 우선이다. 준비가 늦어져서 공을 몇 개나 던질 수 있는지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관계자는 복귀 시나리오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다. 최상의 경우 시범 경기 내에 투구 수를 맞추는 것이고 만약 어렵다면 불펜에서 던질 수도 있고 2군에서 준비에 올라올 수도 있다. 건강하게 복귀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덧붙였다. 팀 사정이 3년 전과 달라진 점도 변수다. 2022년 하나는 리빌딩을 위해 최하위를 감수하던 시기였다. 이후 3년간 꾸준히 대형 외부 FA를 영입했고 이제 가을 야구 진출이 절실하다. 시즌 초 문동주를 필승조로 활용하고 싶은 유혹이 따를 가능성도 있다. 7실점 류현진,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이유. 오히려 변수는 문동주, 대안 먼저 찾을까? 하나는 2일 일본 오키나와 고친다 구장에서 열린 스스지와 오키나와 연습경기 마지막 경기에서 0-10으로 대패했다. 연습경기 성적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지만 오키나와 일정 막판 경기력이 하락하면서 확인할 과제가 드러났다. 한국 복귀 후 점검할 부분이 적지 않다는 점을 하나도 인지했다. 마지막 경기에서도 숙제가 쌓였다. 타선은 침묵했고 득점권 연결 부족 문제가 이어졌다. 강한 바람이라는 변수는 있었지만 수비 조직력도 아쉬웠다. 상대를 압박할 끈끈함은 부족했다. 여기에 올 시즌 도약을 이끌 선발진 컨디션도 관심이었다. 이날 선발 엄상백과 마지막 등판에 나선 류현진 모두 성적은 만족스럽지 않았다. 올해를 앞두고 하나가 4년 총액 78억 원을 투자해 영입한 엄상백은 이 3분의 2이닝 동안 안타 6개를 허용하며 흔들렸다. 실점은 2점에 그쳤지만 피안타가 많았다. 연습 경기에서 특히 1회 난조 후 안정을 찾는 흐름이 반복되는 점은 보완 과제다. 그래도 몸 상태가 더 올라오면 구위도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는 여전하다. 5회 세 번째 투수로 등판한 류현진의 부진도 주목됐다. 결과만 보면 두들겨 맞았다. 류현진은 이 3분의 1이닝 동안 55구를 던지며 9피안타 2탈 3진 7실점, 4자책점을 기록했다.
연습 경기라 해도 류현진답지 않은 내용이었다. 그러나 전체 흐름을 보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확실히 연습 경기 모드였고 투구 수수화와 최고 구속 145km를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나은 몸 상태를 보였다. 원래 오키나와 일정에서 더 던질 계획은 없었지만 따뜻한 날씨 속에 한 차례 더 투구하며 69까지 빌드업 후 귀국하기로 변경됐다. 사흘 휴식 후 등판이었기에 약간의 피로감도 있었고 변화구보다 직구 위주로 던졌다.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았지만 원래 목표는 모두 달성하고 마운드를 내려갔다. 과정은 무난했다. 수비 실책으로 쉽게 끝낼 이닝을 늘린 것도 영향을 줬다. 류현진은 5회 첫 타자 최지훈을 좌익수 뜬공 처리했다. 이어 박성환에게 중전 안타를 맞았으나 최정은 우익수 뜬공, 에레디아는 2루수 땅볼로 막아냈다. 6회도 선두 한유섬을 좌익수 뜬공으로 잡았다. 박지환에게 좌중간 안타를 맞았지만 조영우를 삼진 잡으며 무난히 진행됐다. 그러나 이정범의 2루 땅볼 때 2루수 황영묵이 실책을 범했다. 공을 제대로 잡지 못했고 뒤늦게 송구했지만 이정범이 먼저 1루에 도착했다. 이후 김성현에게 우전 안타, 정준재와 최상민에게 연속 적시타를 맞고 3실점했다. 강한 타구보다 운이 따르지 않은 안타들이 많았다. 내야수를 살짝 넘어가거나 외야 앞에 떨어지는 안타들이었다. 오히려 가장 잘 맞은 타구는 5회 최정의 우익수 뜬공이었다. 류현진은 7회에서도 안타를 계속 허용했지만 여기서도 연습 경기 특유의 분위기가 묻어났다. 류현진은 변화구로 타이밍을 뺏거나 치밀한 수싸움 대신 직구 위주로 스트라이크 존을 적극 공략했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만약 실점 억제를 최우선으로 뒀다면 변화구 비중을 높이거나 볼 카운트를 복잡하게 끌고 가는 선택도 가능했다. 그러나 이날은 결과보다 컨디션 체크가 더 중요한 날이었다. 실제로 류현진은 포심 패스트볼을 36구 던진 반면 타자들이 까다로워하는 커브는 4구만 구사했다. 포심과 체인지업 중심으로 투구하며 페이스를 점검했다. 세스지 타자들이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오는 직구를 놓치지 않은 점도 칭찬할 만했다. 류현진의 몸 상태와 준비 과정 자체는 큰 이상 없이 계획대로 진행됐다. 오히려 하나 선발진에서 가장 큰 변수는 문동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작년 시즌 막판 어깨에 통증이 있었던 문동주는 프리미어 12 대표팀에도 합류하지 못하고 재활에만 집중해왔다. 자연히 다른 선발 투수들보다 시즌 준비 속도가 느린 상황이다. 불펜 피칭 도중에도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느껴지면 바로 멈춘 경우가 있어 아직은 빌드업 과정이 충분치 않다. 김경문 감독 역시 호주 캠프 당시 문동주의 개막 로테이션 진입을 장담하지 않으면서 대신 시간을 넉넉히 주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결국 문동주는 오키나와에서도 실전 등판 없이 불펜 피칭만 진행했다. 오키나와보다 기온이 낮은 한국에서 본격적인 투구를 이어가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에 신중하게 일정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쯤 되면 문동주의 개막 로테이션 합류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해졌고 하나는 5선발 자리를 채워줄 임시 자원을 찾아야 하는 처지다.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꼽히는 이상규는 연습 경기에서 썩 좋은 내용은 보여주지 못했다. 시범 경기에서 계속 기회를 주며 점검을 이어갈 방침인데 불펜 자원 중에서는 그나마 롱릴리프로 투입 가능한 투수들이 주목받는 분위기다. 안정된 제구력을 갖춘 신인 권민규는 당초 불펜 카드로 예상됐지만 오키나와 캠프 중반 김경문 감독이 이닝 투구까지 실험할 뜻을 내비친 바 있다. 다만 이들 모두 문동주만큼 확실한 카드라고 보기는 어려워 변수가 여전히 남아있다. 결국 시즌 초반 두 외국인 투수와 류현진, 엄상백이 등판하는 날 최대한 승수를 쌓아야 하는 하나다. 타선의 연결성 문제, 수비 조직력 문제 해결도 과제다. 하나는 이런 숙제를 확인한 채 시범 경기 일정에 돌입한다. 하나는 3월 3일 오키나와 캠프를 마치고 4일 귀국길에 오른다.
6일 대전에서 자체 청백전을 치른 뒤 3월 8일 청주구장에서 두산과 시범경기 개막전을 갖는다.